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신지민입니다. 오랜만에 온 만큼 오늘 영상은 좀 꽉 채워서 좋은 내용들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사실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도 못했는데 구독하고 또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채널 자체가 책 읽어주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나 이 책은 진짜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느꼈던 책들을 우리 구독자나 시청해주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로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5분을 뽑아서 책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로 보내드릴 책은 짠! 바로 이 책이에요. 나는 홈쇼핑에서 마케팅의 모든 것을 배웠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의 사진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네,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벌써 작년이네요. 2018년에 책을 출간했으니까 작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을 5분을 뽑아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 제가 방송 생활이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방송국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트레이닝했던 방법. 제가 아나운서랑 MC를 하다가 홈쇼핑 방송인으로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홈쇼핑 방송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를 화법이랑 또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태도나 목소리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담았습니다. 20대 초중반, 이제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커뮤니케이션 좀 잘하는 방법 되게 궁금한데, 그리고 홈쇼핑에서 근무를 하시는 홈쇼핑 방송을 또 진행하는 분들이 임기응변, 근데 그냥 나오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정말 그 상품을 잘 포장해서 어떻게 하면 저 고객을 유혹할 수 있을까의 대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대가였다는 건 아니고요. 대가였던 그 쇼호스트 분들이나 PD 분들의 아이디어를 제가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이 책에 담았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을 뽑아서 이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불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공짜로 다 선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왜 이 책 보고 싶으신지 그걸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이벤트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랜만에 돌아오는 영상이라서 어떤 책 리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새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팀 페리스의 책이에요. 이 책 표지 많이 보셨을 거고, 팀 페리스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책 제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팀 페리스는 제가 이분의 책을 제일 처음 접했던 건 타이탄의 도구들, 베스트셀러였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하죠. 팀 페리스.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최근 작품 중에 하나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을 연말 다 돼서 봤던 것 같아요. 연말 다 돼서 뭔가 책 제목부터가 동기부여가 확 되는 그런 제목이고, 그리고 팀 페리스라는 작가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은 억만장자고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해도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작가로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건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런 외국의 멘토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이제 전해주는 어떤 지혜로운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간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뭐 인터뷰 스킬이나 그리고 글을 쓰는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도 재밌게 읽었었는데 저는 이 책이 지금은요, 네, 2019년 1월 현재로서는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그 글로벌 멘토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혜를 뽑아내서 매 꼭지마다 담았어요. 예를 들면 조셉 고든 래빗 아시죠? 500일의 서머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기도 한데 이분도 이 팀 페리스가 인터뷰하고자 하는 멘토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배우로 데뷔해서 어떻게 잘 연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이디어나 스토리를 좀 담아내고 싶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얘기가 한 책으로 치면 2페이지 반 정도, 그리고 그가 주는 메시지를 녹여서 이렇게 소제목을 넣어가지고 하나씩 그 꼭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인터뷰 시간을 내주면 정말 좋겠지만 뭐 짧게 이메일로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그만의 어떤 인터뷰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내용이 짧을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따로따로 굉장히 짧죠. 요거는 짧게 그 멘토의 이야기를 담은 꼭지가 또 중간중간에 있고요. 이 책은 책장에 꽂아두고 좀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 나 좀 힘내서 달려야 되는데 좀 고민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그럴 때 딱 목차를 보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조언이 뭘까 생각을 해보고 딱 집어서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그 꼭지들이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죠. 열 몇 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들려드리면 여러분 지루하셔서 안 보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지금부터 책 읽어주는 여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얘기는 애덤 로빈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체스 명인이래요. 라이프 마스터라는 그 미국 체스 연맹에서 주는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 이후에는 프리스턴 리뷰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입시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경영을 하고 또 지식을 쌓으면서 느낀 점을 또 책으로 써내서 크래킹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냈고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고 합니다. 관심사를 다양하게 해서 회사도 경영하고 책도 써보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인데 팀 페리스가 딱 뽑아낸 메시지는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선 이 앞에 몇 가지 조언들을 해요. 타인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좀 혼자서 일하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왜 내가 남들이랑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내야 되고 왜 내가 남들에게 신경 써야 되지라는 게 싫어서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하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의 계획과 비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엄청난 성과를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인정하라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명상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멘토들이 명상하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이미 다양한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도 명상에 대한 얘기는 그 중요성은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역시나 이분도 명상은 지금껏 존재한 것들 중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생산성 향상 도구 중에 하나다. 1분 1초를 쪼개 사는 성공한 사람들이 왜 명상에 기꺼이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명상은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몸의 감각 그리고 내쉴 때의 감각 이거를 하루에 한 20-3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서 그 느낌을 계속 체득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자기의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 그 명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멘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저도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몰라서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꼭지 제목이었던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꼭지가 나오는데 한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74년에 시행했던 그 실험 결과인데 한 심리학자가 경마 도박꾼
것들을 시켜서 경주 우승마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에는 그 경주마, 각각의 경주마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알아야 나는 1번마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이제 돈을 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 말에 대해서 원하는 5가지의 정보를 줄게요. 모든 도박꾼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 예측 정확도, 그래서 결국은 몇 번 말이 우승을 했는지 맞췄던 예측 정확도는 17%였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가 한 1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5가지, 내가 원하는 5가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예측도가 결국 한 70%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측 정확도에 이어서 돈을 걸었던 사람들의 자신감을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19% 정도가 나왔대요. 예측 정확도는 17%, 예측한 사람의 자신감은 19% 정도. 그리고 그 뒤에는 10가지 정보를 주겠다라고 한 거죠. 다른 라운드에서는 10가지 정보를 줄게. 아까 5가지 줬지? 이번엔 10가지 줄게. 3라운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20가지 정보를 줄게. 4라운드에서는 40가지 정보를 줄게. 정보 양이 계속 늘어났죠. 당연히 예측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런데 예측 정확성은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무려 40가지 정보나 줬던 4라운드를 거쳤는데도 정확성은 계속 17% 선을 유지했다고 해요. 다만 그들의 자신감만 34%까지 치솟았대요. 원래 5가지 알았을 때 19%였는데 이제 40가지 정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받아서 그런지 34%까지 자신감만 치솟았을 뿐 예측 정확도는 어떻다? 17%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폴 슬로빅 박사의 실험은 세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절대 알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예측할 수 있는 확률,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맞힐 수 있는 확률은 17%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라고 생각해버린다면, 그러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죠.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항상 제가 그 홈쇼핑 방송을 하면서도 오늘 매출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매출 목표 100%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은 좀 더 욕심내서 한 120% 달성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그 방송할 때 당시에 시청률이 좋은 그런 드라마가 하게 될 경우나 아니면은 뭐 세일 조건이거나 말씀 너무 잘하시는 쇼호스트나 또 연출 너무 잘하시는 PD님들 또 MD님들이랑 함께 할 때는 150%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달성할 때도 있었지만 늘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이게 참 예측 정확도라는 게 내가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도 참 맞히기가 어렵네. 내 뜻대로 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애덤 로빈스는 간단한 실험에 비유를 해서, 그리고 이분 자체가 체스 명인이잖아요. 체스도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 경기를 함에 있어서. 근데 이런 사람이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야.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다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경기에 임하고 회사를 경영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달성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86,400초의 기회라는 그 소제목으로 또 글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가 몇 초인지 아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86,400초래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산수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숫자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가 몇 초지? 하루가 몇 분이지? 몇 시간이지 정도.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내가 오늘만큼은 생산성 있게 그래도 한 8시간은 업무 효율을 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도 몇 초라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86,400초의 기회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신경을 계속 곤두세워야 돼? 나한테 86,400초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또 한 몇만 초가 지나갔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기분이 다운돼 있었어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이 꼭지는 꼭 리뷰해야 되니까 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그래, 내가 왜 그게 뭐라고 이렇게 내 하루를 온통 다 빼앗기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내가 남은 초는 좀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담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꼭지였어요. 매복 공격의 즐거움. 매복 공격이라고 하면은 뭔가 싸움 전략에 있는 것 같은 단어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즐거움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은 뭐 스타벅스에서 아이스라떼를 주문한 뒤에 바리스타한테 이제 $20짜리 지폐를 주면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음료를 무료로 주세요. 이걸로 계산해 주시고 남은 거는 바리스타님이 가지시면 됩니다. 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내 작은 호의가 세상의 밝은 미소와 웃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면 그날 하루 내내 싱싱한 기운을 가질 수 있다. 인생의 마법은 이렇게 확산된다. 인생의 마법을 내가 우연히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행복의 기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소소하게 행하는 행동으로 누군가는 우연한 행운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지는 테리 크루스라는 프로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자 영화 배우입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시트콤을 통해서 골든글러브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서전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테리 크루스. 이분의 꼭지의 제목은 신은 겁쟁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짧게 줄이면 우리는 주사위 게임에서 원하는 숫자를 계속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틀렸다. 계속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농구부였대요. 그래서 농구부 주전 센터였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경기를 하다가 상대팀이 좀 전술을 어떻게 썼냐면 최대한 드리블을 오래 해서 상대가 자신들이 점수를 내고 나면 시간 끌기를 했었대요. 심판이 딱 제지하기 딱 전까지만. 굉장히 전략적이죠. 근데 그런 전략을 처음 만나서 이 테리 크루스가 소속돼 있던 팀에서는 당황을 한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던 상황에서 47대 45로 종료 5초 전 스코어였어요. 당연히 지고 있던 팀이 바로 이 주인공의 팀이었고요. 5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상대팀이 점수를 더 내려고 코트를 막 가로지르는데 패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리 크루스가 그 패스를, 상대팀의 패스를 가로챈 거죠, 공을. 그리고 5초밖에 안 남았잖아요. 숫자가 보이니까. 그래서 5초 동안 점수 내야 돼, 점수 내야 돼라는 생각으로 코트를 미친 듯이 드리블을 해서 슛을 넣으려고 하던 찰나에 경기가 종료가 됐어요. 안타깝죠. 경기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경기를 평가한 사람들이 테리 크루스는 그 공을 받아서 드리블을 할 게 아니라 슛을 잘 넣는 선수에게 빠르게 패스를 했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저 팀이 진 패배 요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물론 뭐 패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테리 크루스가 엄청나게 절망을 했어요.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그렇죠? 이 경기에 진 게 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랬더니 테리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테리, 에머슨이란 시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신은 겁쟁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슛을 던진 거야. 그 슛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대체 왜 중요해? 중요한 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가 남에게 너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야. 너무 멋진 말이죠. 에머슨이란 시인의 그 말, 신은 겁쟁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멋있고요. 그걸 지금의 상황에 해석해서 동생에게 조언을 해준 그 형의 멘트도 너무나도 멋있죠.
그래서 그 형의 말을 듣고 테리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모든 순간에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면 된다고 깨달았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매 순간 주사위를 던진다. 던져진 주사위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 우린 아무도 모른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주사위 게임에서 원하는 숫자를 계속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틀렸다. 계속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내가 그 순간에 만약 골은 못 넣었지만 상대의 그 패스 미스에서 볼을 받아서 슛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멍하니 바라봤다면, 그러면 패배 요인이 나라고 지적은 안 받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테리는 행동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이 됐죠.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는 그 다음 얘기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실패를 해야 한다. 좋은 실패란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실패다. 그래야만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맡긴 채 결과를 보고 난 후 이러쿵저러쿵 늘어놓는 타인의 견해에 상처받는 사람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앞에 말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슛을 넣지 않고 그냥 졌다면 실패의 피드백에서 내가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내가 슛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동점이나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테리는 몸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꼭지랑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굳이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계속 주사위를 던지자. 그냥 내가 계속 해보자.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유튜브 채널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다거나 엄청난 사건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또 한 번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 자체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책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도 제가 좋아하니까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꼭지예요. 세 꼭지밖에 시간 관계상 많이 못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 번째 꼭지는 삶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흘러간다 라는 제목이에요. 줄리아 갈레프라는 멘토의 메시지를 담은 부분인데 작가 겸 연설가예요. 이렇게 팀 페리스처럼 멘토들, 과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Rationally Speaking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무의식적인 동기를 변화시켜서 판단력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줄리아 갈레프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녀가 했던 테드 강연 자신이 틀렸음에도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강연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그 테드에서 강연했던 멘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글자로 써져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영상으로 보니까 또 더 재밌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줄리아 갈레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일이 틀어졌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그 대신 내가 어떤 전략을 따라서 이런 나쁜 결과가 나왔을까? 또 더 나아가서 가끔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략이, 그 방침이 전반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거라고 기대하는가? 라고 자문한 다음에 그 대답이 그렇다면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전략을 바꾸지 않고. 이런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최선의 방법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돼. 더 해야 돼. 라는 압박에 시달리면 모두가 다 제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종종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여전히 내가 신뢰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후회를 줄이고 싶다면 대안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회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실수를 하고 혹은 뭐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결과가 왔을 때 그냥 좀 더 시간 들여서 준비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걸 할 때마다 오늘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더 시간을 여기에다가 쏟는다는 건 비효율적이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다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라. 우리는 이 말이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줄리아 갈레프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만큼 후회는 줄어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노력도 안 했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으면서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면 좀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는 적어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미션이 3주 후에 있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미션이라면 3주 후부터 차근차근 준비에 들어갈 것이고 늘 해왔던 일인데 조금만 변화를 주면 되는 일이라면 한 일주일 전부터 뭔가 준비를 할 거고 그런 루틴. 그래서 그녀는 루틴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옳은 길로 향하고 있다는 믿음에 돌을 던지는 것이다. 이제 왜 그녀가 팀 페리스와의 인터뷰에서 삶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흘러간다라고 얘기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 꼭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자기계발서도 있고 그리고 명언들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늘상 얘기하는 그런 조언이나 명언들을 우리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직면한 상황과 이용 가능한 옵션, 조율과 타협이 가능한 건 뭔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당신의 판단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100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실제로 네 눈으로 확인한 게 뭐야? 객관적인 증거는 뭐야?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들 때 찾은 명언 한마디가 아니라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만의 루틴과 판단력이 결국 삶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왜 우리가 A라는 길과 B라는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을 취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 어디가 나을까?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A와 B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를 두고 고민을 하죠.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과가 확실하게 한쪽 편에 쏠리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결국 둘 다 똑같은 기대 가치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답이 안 나와. A를 선택해서 좋은 점, 나쁜 점, B를 선택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비교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 그 말은 기대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선택 안 한 길을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B를 갔어야 되는데 A를 가가지고 내가 내 인생 망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B라는 길을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A라는 길을 선택해서 망한 게 아니라 B라는 길을 선택 안 했고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B를 선택했더라면 인생이 더 나아졌을 텐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것이 곧 나의 최선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메시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팀 페리스의 최신 저서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셨죠. 저도 올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중간중간에 좀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이 책을 펼쳐서 내가 필요했던 그 꼭지를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돌아온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